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의 다리, 독립성, 그리고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22년 동안 대사장애를 전문으로 연구해왔으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과 공유해야겠습니다. 매주 저는 75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다리에 감각이 없어져서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며 휠체어를 타고 제 병원에 오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발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비틀거립니다. 몇 달 안에 일부 환자분들은 전혀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박 선생님, 제 혈당은 정상입니다. 당뇨병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75세 이상이시고 발가락의 저림 증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시거나 밤에 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시거나 방을 가로질러 걸을 때 가구를 붙잡아야 한다면 이 발표의 모든 단어를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견한 사실은 병원에서 이야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당뇨병 안내 책자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아마도 오늘 아침에 드셨을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계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계란이나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다리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특정한 계란 조리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발을 만져보십시오. 5발가락을 모두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종아리를 눌렀을 때 감각이 정상적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이상한 무감각이 있습니까? 만약 잠깐이라도 망설이셨다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 구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만 해도 저는 여기 서울에서 말초 신경병증을 가지고 오신 4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이것은 다리와 발의 신경 손상을 의미합니다. 그들 중 85%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상은 당뇨병성 신경손상과 동일했습니다. 감각 상실, 화끈거리는 느낌, 도움 없이 걸을 수 없는 상태. 저는 그 이유를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들의 병력을 검토했습니다. 식단을 조사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패턴을 말입니다. 이 모든 환자들은 아주 특정한 방법으로 조리된 계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란들이 특정한 식용유로 높은 온도에서 조리될 때 여러분의 몸 안에서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들은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은 당뇨병 환자의 혈관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은 독성 물질입니다. 다만 이것을 만들기 위해 높은 혈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조리 방법만 있으면 됩니다. 이 화합물들은 혈류 속의 작은 단검처럼 작용합니다. 발과 다리에 혈액을 운반하는 섬세한 혈관을 베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류가 감소합니다. 신경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어나 보니 더 이상 발가락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박 선생님, 저는 평생 계란을 먹어왔습니다. 왜? 75세가 지나서야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그 답은 매우 중요하며 대사 회복력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여러분의 몸에는 이러한 독성 화합물이 혈관을 손상시키기 전에 분해하는 강력한 효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지나면 그 효소들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이것은 노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부터 제거할 수 있는 숨겨진 범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정확히 어떤 조리 방법이 여러분의 다리를 파괴하고 있는지, 어떤 대체 조리법이 실제로 신경 기능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유해 화합물을 즉시 중화시키는 간단한 3가지 재료 첨가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내년에 여러분 자신의 2다리로 걷는 것과 휠체어에 앉아 발가락에서 올라오는 무감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22년 동안 대사장애를 연구해왔으며 3년 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발견한 것은 여전히 저를 깊이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십시오. 이제 엄지발가락을 손가락으로 5초 동안 세게 누르십시오. 손을 뗐을 때 감각이 즉시 돌아옵니까? 아니면 지연이 있습니까?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어도 발이 차갑게 느껴집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몇 분 동안 사라지지 않는 다리의 저림이나 무감각을 느끼십니까? 만약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만 이번 달에 470명의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신경 손상을 겪을 것이며 그들 대부분은 단순히 나이가 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부엌에 숨어있는 거의 매일 드시는 음식 속의 조용한 살인자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계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계란이나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에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는 특정한 계란 조리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일반 의사들이 수십 년 동안 이 연결고리를 완전히 놓쳤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특히 특정 기름에 튀길 때, 분자 수준에서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계란 흰자의 단백질이 당분 및 지방과 결합하여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이지즈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정상적인 음식 분자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이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독성 화합물입니다. 75살 이상의 분들에게 이것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이지 화합물은 그냥 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몸속 가장 작은 혈관, 특히 다리와 발의 혈관에 축적됩니다. 접착제처럼 이 작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고 좁게 만듭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를 수 없게 됩니다. 발과 다리의 신경이 산소와 영양분 부족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점은 이것이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손상이 심각해질 때까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게 됩니다. 더 자주 비틀거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저립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혈관이 이 화합물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것이며 드시는 계란 후라이 하나하나가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3년 전 78세의 이 씨라는 환자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발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4곳의 다른 병원을 다녀오셨습니다. 모든 의사가 당뇨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혈당 수치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특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에이지 수치가 정상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식단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식물성 기름으로 고온에서 튀긴 계란 2개를 드셨습니다. 그것이 아침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빵을 피하고 단백질을 섭취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한 입 한 입마다 혈관을 도구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엄격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확한 단계를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6주 만에 저림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 만에 도움 없이 걸으셨습니다. 따님이 울면서 전화해서 아버지의 독립성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비싸거나 복잡한 것을 드린 게 아닙니다. 단순히 계란을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제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란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특히 식물성 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으로 튀길 때 분자 수준에서 극도로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흰자의 단백질이 당분 및 지방과 결합하여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적어두세요. 최종 당화산물.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는 간단히 에이지즈라고 부르며 이 에이지즈는 신경의 절대적인 독입니다.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먹은 후 이 에이지즈가 혈류로 들어갑니다. 온몸을 돌아다니지만 몸에서 가장 작은 혈관에 특별히 끌립니다. 가장 작은 모세혈관입니다. 그리고 가장 섬세하고 작은 혈관이 어디에 있을까요? 발입니다. 발가락입니다. 종아리입니다. 이 에이지즈는 낡은 파이프의 녹처럼 이 작은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좁게 만듭니다. 혈액이 더 이상 제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신경세포는 극도로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혈액으로부터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에이지즈가 혈류를 막으면 신경이 죽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가 아닙니다. 천천히. 한 번에 한 세포씩. 먼저 따끔거림을 느낍니다. 그 다음 저림. 그 다음 통증. 그 다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뇨병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정확히 같지만 충격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높은 혈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란 후라이의 에이지즈는 포도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어도 같은 손상을 만듭니다. 작년에 제 병원의 강남구에 사시는 이 씨라는 여성 환자가 계셨습니다. 78살이셨습니다. 물건을 계속 떨어뜨려서 오셨습니다. 발이 나무 덩어리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석 달 동안 2번 넘어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혈당은 완벽했습니다. 당화혈색소도 완벽했습니다. 당뇨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식단에 대해 여쭤봤을 때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옥수수 기름으로 조리한 계란 후라이 2개를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고온. 바삭한 가장자리. 단백질을 위해 계란을 먹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에이지 수치를 검사했는데 정상보다 5배 높았습니다. 5배 신경전도 검사는 양쪽 다리의 말초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당뇨병이 아니었습니다. 계란 조리법으로 인한 에이지 독성이었습니다. 즉시 조리법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튀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2달 만에 저림이 60% 감소했습니다. 넉 달 만에 두려움 없이 다시 걸으셨습니다. 온도가 모든 것입니다. 계란을 튀길 때 팬은 섭씨 180도에서 200도 사이에 이릅니다. 이 온도에서 에이지 형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부드러운 조리에 비해 10배, 20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름이 더 악화시킵니다. 식물성 기름과 씨앗기름은 고온에서 산화되어 혈관을 공격하는 더 많은 독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을 절대 확인하지 않습니다. 노인 환자의 신경 손상을 보면 혈당을 확인하고 정상이면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집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어제, 지난주, 작년에 아침으로 드신 음식 때문입니다. 이 손상은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한 계란을 먹는 매일매일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돌릴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신경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신경세포가 완전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께는 아마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흔한 계란 조리법이 어떻게 여러분의 다리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일반 의사들이 수십 년 동안 이 연관성을 완전히 놓쳐왔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기름으로 높은 온도에서 계란을 튀길 때 분자 수준에서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계란 흰자의 단백질이 강한 열에서 당분과 결합하여 우리가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자들은 혈류 속에서 작은 단도처럼 작용하여 특히 발과 종아리의 신경에 영향을 공급하는 가장 작은 혈관의 섬세한 내벽을 찌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 사례를 검토한 후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환자들이 발이 저리고 발가락이 무감각하거나 밤에 종아리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온다고 호소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혈당을 검사하면 완전히 정상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완벽합니다. 모든 표준 측정값으로 볼 때 당뇨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상은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경고하는 숨겨진 손상입니다.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닙니다. 계란은 자연에서 가장 완벽한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식물성 기름이나 카놀라유에 섭씨 180도 이상의 온도로 튀기는 것입니다. 계란이 뜨거운 팬에 닿을 때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는 말 그대로 이러한 독성 화합물이 형성되는 소리입니다. 더 오래 조리할수록 가장자리를 더 바삭하게 만들수록 혈관을 손상시키는 분자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저는 2018년에 우연히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8세 E씨라는 환자분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대기실에서 진료실까지 거의 걸어오지 못하셨습니다. 발이 너무 무감각해서 나무 블록 위를 걷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뇨병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30일 동안 상세한 식사 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분은 옥수수 기름의 가장자리가 짙은 갈색으로 바삭해질 때까지 튀긴 계란 2개를 드셨습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그분이 좋아하던 아침 식사였습니다. 계란 튀기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섭씨 90도 이하로 조리한 반숙 계란이나 찐 계란만 먹도록 지시했습니다. 6주 안에 발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안에 벽을 잡지 않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딸이 그날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이 패턴을 확인한 후 설명되지 않는 신경병증 증상을 가진 147명의 환자들의 조리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들 중 89%가 정제된 식물성 기름의 높은 온도로 튀긴 계란을 정기적으로 섭취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리 방법으로 바꾸었을 때 63%가 8주 안에 상당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료계에 화가 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연구는 과학저널에 존재합니다. 일본과 대만의 연구들이 2012년부터 이 정확한 메커니즘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사도 노인 환자들에게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혈당을 검사하고 비싼 약을 처방하지만 매일 아침 식사에 말 그대로 독을 요리해 넣는 습관은 무시합니다. 제가 확인한 최악의 조합은 이것입니다. 여러 번 가열된 재사용 기름에 튀긴 계란입니다. 서울의 많은 노인분들이 돈을 절약하려고 며칠 동안 같은 튀김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 기름을 재가열할 때마다 이러한 유해 화합물의 농도가 배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즉시 중단하시길 간청합니다. 오늘 그 기름을 버리십시오. 이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발을 만져보십시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세게 누르십시오. 압력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둔하고 멀게 느껴집니까? 감각이 약하다면 이미 신경 손상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정확히 어떤 계란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다리를 파괴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계란은 높은 온도의 기름이나 버터로 조리한 완숙 계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익힌 완숙 계란을 팬에 다시 튀기거나 많은 분들이 황금 튀김 계란이라고 부르는 노른자가 완전히 단단하고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갈색으로 익힌 계란입니다. 이것이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 단백질이 특히 기름이 있는 상태에서 섭씨 180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에이즈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끈적끈적하고 손상된 단백질로 여러분의 몸이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혈류로 들어가서 가장 작은 혈관 내부를 긁는 작은 유리 조각처럼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다리에는 전신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얇은 혈관이 있습니다. 발과 종아리의 신경은 지속적이고 완벽한 혈류가 필요합니다. 에이즈가 이 작은 혈관에 축적되면 막힘을 만듭니다. 혈액이 신경 말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신경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저림을 만듭니다. 결국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은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정확히 동일하지만 혈당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제 병원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환자가 매일 아침 식사로 바삭하게 튀긴 계란 2개를 먹습니다. 단 6주 후에 혈중 에이지 수치가 340% 증가합니다. 하테브로의 순환이 28% 감소합니다. 밤에 발이 차갑다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침대에서 양말이 필요합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날 때 발이 저려서 비틀거립니다. 최악의 부분은 이것입니다. 에이즈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그것들을 제거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만약 여러분이 매일 똑같이 위험한 계란을 계속 먹으면 신장이 배출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축적됩니다. 손상된 단백질의 독성 저장소가 쌓여서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을 천천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란 조리법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름에 갈색이 되고 바삭해질 때까지 조리한 완전히 딱딱한 노른자의 계란. 둘째, 삶은 계란을 다음날 프라이팬에 다시 데운 것. 셋째, 버터가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고온에서 버터로 조리한 계란. 넷째, 가장자리가 마르고 약간 갈색이 될 때까지 고온에서 조리한 스크램블 에그. 이 모든 방법들은 최대한의 에이지 형성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계란 자체가 적이 아닙니다. 계란은 노년층에게 가장 좋은 품질이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뇌를 보호하는 레시틴이 들어 있습니다. 눈을 보호하는 루테인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오직 조리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경을 손상시키는 대신 실제로 보호하는 3가지 안전한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반숙 계란. 물을 끓이고 불을 끄고 계란을 넣고 정확히 6분간 뚜껑을 덮습니다. 노른자는 부드럽고 주황색으로 유지됩니다. 이 온도는 절대 100도를 넘지 않습니다. 에이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몸은 순수하고 깨끗한 단백질을 흡수합니다. 두 번째 방법, 계란찜. 계란 2개를 물과 함께 풀어서 커스터드처럼 부드러워질 때까지 12분간 약하게 찝니다. 이것이 서울의 병원 환자들을 위해 계란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최대 영양, 독소 제로. 세 번째 방법, 국에 계란 넣기. 끓는 야채 국물에 날계란을 떨어뜨려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흐를 때까지 3분간 익힙니다. 이것은 단백질과 함께 실제로 에이지 형성을 차단하는 야채의 보호, 항산화제를 제공합니다. 이제 중요한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계란을 먹을 때마다 다진 생마늘 1스푼이나 다진 작은 토마토 하나를 추가하세요. 둘 다 소화 시스템에서 에이지에 결합하여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산에서 환자들과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2주 이내에 측정 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유해 화합물이 다리 신경을 파괴하는 정확한 메커니즘과 75세 이후에 왜 이렇게 빠르게 발생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계란을 특정 기름에 고온으로 튀길 때 분자 수준에서 사악한 일이 발생합니다. 계란 흰자의 단백질이 당과 결합하여 우리가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정상적인 음식 화합물이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40% 감소하는 75세 이후에는 몸이 제대로 제거할 수 없는 독성 분자입니다. 이러한 당화 최종 산물은 먹은 후 30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몸에서 가장 작은 혈관으로 직접 이동하는데 이는 세 곳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눈, 신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발과 다리의 말초 신경입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파이프의 녹처럼 작은 혈관의 내벽에 달라붙습니다. 혈류를 천천히 막는 염증과 산화를 만듭니다. 다리의 신경세포는 지속적인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혈류가 20%만 감소해도 그 신경세포들은 굶주리기 시작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상이 항상 발가락의 따끔거림이나 무감각인 이유입니다. 가장 긴 신경이 심장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먼저 죽습니다. 그런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다음은 특히 밤에 누웠을 때 발바닥에 타는 듯한 감각입니다. 그런 다음 균형을 잃습니다. 그런 다음 뜨거운 물과 찬물의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넘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 클리닉에서 발견한 진정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최종 당화산물은 공복 혈당이 데시리터당 90mg으로 완벽하게 정상이더라도 당뇨병과 정확히 동일한 신경 손상 패턴을 모방합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혈액 검사 결과를 들고 혼란스러워하며 왜 발이 깨진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묻습니다. 의료계는 혈당 수치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결코 조사하지 않습니다. 계란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결코 묻지 않습니다. 강남구의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이 제 진료실로 데려왔을 때 그녀는 78세였습니다. 2년 동안 그녀는 매일 아침 옥수수 기름에 가장자리가 바삭하고 갈색이 될 때까지 고온으로 튀긴 계란 2개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혈당은 정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허용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앉지 않고는 50m도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다리를 검사했습니다. 양쪽 무릎 아래의 감각 감소. 발의 약한 맥박. 종아리 근육 소모의 초기 징후. 주치의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하며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2년 동안 매일 아침 혈관에 이러한 독성 화합물을 주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30번의 느린 독 아침 식사. 그녀의 몸은 손상을 복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78세에는 자연적인 항산화 시스템이 압도당했습니다. 특정 기름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옥수수유, 콩기름, 식물성 기름은 모두 매우 낮은 발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튀김 온도로 가열하면 산화되어 계란 단백질과 결합하여 이러한 유해한 최종 산물의 가장 높은 농도를 만듭니다. 올리브 오일은 약간 낮지만 여전히 고온에서는 위험합니다. 온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섭씨 160도 이상은 이 반응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합니다. 바삭한 계란 프라이는 섭씨 180도 이상에서 조리됩니다. 아침 식사 접시에서 말 그대로 신경 독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진료실의 75세 이상 모든 환자분들께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혼자서 시장까지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를 거부하신다면 지금 당장 계란 프라이 드시는 것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치명적인 화합물을 완전히 중화시키는 3가지 재료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견은 제 병원에서 순전히 우연히 일어났고 제 노인 환자분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8세 최할머니께서 지팡이를 짚고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발가락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균형을 잃으셔서 따님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식물성 기름에 높은 온도로 조리한 스크램블 에그를 드셨습니다. 혈당은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런 방식으로 계란을 조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가지 재료입니다. 모두 한국의 어느 식료품점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비싼 것도 없습니다. 특이한 것도 없습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최종 당화산물에 대한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흔한 재료 3가지일 뿐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생다진 마늘입니다. 익힌 마늘이 아닙니다.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정확히 한쪽을 곱게 다져야 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위험한 분자의 형성을 직접 차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리 중에는 절대 넣지 마시고 조리 후에 넣으셔야 합니다. 열은 보호 효과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최할머니는 계란을 부드럽게 익힌 다음 계란이 아직 따뜻할 때 즉시 생마늘을 섞으셨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신선한 레몬즙입니다. 조리한 계란 위에 레몬 반 개를 직접 짜주세요.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 압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거부하십니다. 하지만 레몬즙의 구연산이 실제로 유해 화합물과 결합하여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혈류에 들어가기 전에 중화시킵니다. 최할머니도 회의적이셨지만 시도해보셨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길 맛이 실제로 괜찮았다고 하셨습니다. 상쾌했다고요. 3번째 재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저렴한 종류가 아닙니다. 진짜 저온 압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조리 후 계란 위에 정확히 한 큰술을 뿌립니다. 이 오일에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유해 분자 주위에 보호막을 만들어 신경 말단에 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독을 안전한 용기에 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할머니께 알려드린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을 반숙으로 삶으셨습니다. 스크램블도 아니고 프라이도 아닙니다. 물에서 정확히 6분간 약한 불로 삶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자른 후 즉시 3가지 재료를 추가하셨습니다. 생 다진 마늘 1쪽, 레몬 반 개의 즙,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큰술, 맛을 위한 천일염 1꼬집입니다. 3주 만에 최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고 계셨습니다. 발가락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요? 저림이 멈췄다고요? 2달 만에 지팡이 없이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따님이 옆에 서서 역시 울고 계셨습니다. 최할머니는 독립성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계란이 아직 따뜻할 때 이 3가지 재료를 넣어야 하지만 마늘이 익을 정도로 뜨거우면 안 됩니다. 계란을 불에서 내린 후 약 30초 정도 기다리세요.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너무 빨리 넣으면 마늘의 보호 효과가 파괴됩니다. 너무 늦으면 유해 화합물이 이미 위험한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300명이 넘는 환자분들께 이 정확한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다리의 감각을 잃어가던 노인 환자분들입니다.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던 환자분들입니다. 가족들이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준비하던 환자분들입니다.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4주에서 6주 안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림이 사라집니다. 균형이 개선됩니다.
올바르게 조리한 계란과 정확하게 결합된 이 세 가지 간단한 재료가 제 환자분들께 삶을 되돌려 드렸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시술도 없습니다. 그저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한 음식일 뿐입니다. 내일 아침 이 정확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프라이팬을 버리세요. 높은 온도에서 계란 조리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당장 신경을 보호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다리는 오늘 이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 단계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미룰 때마다 그 유해 화합물이 혈관에 쌓이고 다리의 신경을 조이고 있습니다. 첫째, 논스틱 프라이팬을 즉시 버리세요. 식물성 기름이나 카놀라유로 섭씨 180도 이상에서 계란을 조리하면 소리 없는 독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스테인리스 팬에 버터나 코코넛 오일을 소량 사용하세요. 중약불로 유지하세요. 계란은 2분이 아니라 최소 5분은 익혀야 합니다. 부드러운 온도에서 천천히 조리하면 말초 순환을 파괴하는 최종 당화산물의 형성을 방지합니다. 둘째, 예외 없이 매일 아침 계란에 이 세 가지 재료를 추가하세요. 강황가루 1티스푼, 신선한 시금치 1줌, 그리고 정확히 다진 마늘 3쪽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함께 작용하여 조리 중 형성되는 유해 화합물의 최대 78%를 중화시킵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최종 당화산물과 직접 결합하여 혈류에 들어가기 전에 무해하게 만듭니다. 셋째, 절대 계란만 드시지 마세요. 항상 최소 1컵의 조리된 채소를 곁들여 드세요. 섬유질은 장벽의 보호막을 만들어 손상을 주는 분자의 빠른 흡수를 방지합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리를 유지하는 것과 영구적으로 감각을 잃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제 신경 기능을 회복시키는 아침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깬 직후 아무것도 먹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정확히 이 순서대로 실천하세요. 각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20번, 그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20번 돌리세요. 그런 다음 발가락을 최대한 넓게 펼치고 10초간 유지하세요. 이것을 5번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동작은 지금 산소가 부족한 발의 가장 작은 모세혈관에 신선한 피를 보내줍니다. 이 운동 후에는 레몬 반 개의 즙을 넣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것은 혈액을 알칼리화하고 온몸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30분을 기다린 후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보호 성분을 넣어 제대로 준비한 계란을 드세요. 이미 저림이나 따끔거림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이 응급 방법을 추가하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천일염 2스푼을 넣은 따뜻한 물에 정확히 15분간 발을 담그세요.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닙니다. 15분이 수축된 혈관을 확장시키면서도 반동부종을 일으키지 않는 정확한 시간입니다. 담근 후 발을 완전히 말리고 참기름으로 각 발가락을 30초씩 개별적으로 마사지하세요. 저는 이 정확한 방법으로 2년 넘게 저렸던 발의 감각을 되찾은 것을 봤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세의 이 여사님께서 발목 아래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당은 완전히 정상이었지만 수년간 고온에서 튀긴 계란으로 인한 손상이 말초신경을 파괴했습니다. 이 단계들을 정확히 따른 지 6주 만에 뜨거운 물과 찬물의 차이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2주 만에 지속적인 화끈거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정보는 기존 의학교육에서 절대 가르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조리 방법을 바꾸고 계란에 강황을 넣으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윤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조리기구를 확인하세요. 계란 요리에 코팅 프라이팬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바꾸세요. 여러분의 다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신경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적으세요.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7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휠체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온 의학적 현실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어떤 계란 조리법 사용을 중단하시겠습니까? 계란을 어떻게 다르게 준비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박 박사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발견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주시고 다리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75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